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크래치 코딩 기초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블럭, 소리 블럭과 이벤트 블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럭들을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이 블럭들의 기능이 어떻게 동작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동작과 형태라고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블럭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 이야기가 이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죠. 움직임. 신만큼 움직임이죠. 그죠? 스프라이트가 이게 각도도 바꿀 수가 있고요. 랜덤바이 위치도 옮겨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동작. 그 다음에 여기에 닿으면 어떤 튕기는 부분. 그 튕길 때 회전을 왼쪽 오른쪽으로 하겠다. 아니면 회전하지 않겠다. 회전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의해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의 좌표를 확인하였구나. 방향을 이렇게 따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기능들이 주로 동작 기능에 담겨져 있거든요. 형태는 말을 하거나 길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주어진 시간 동안 생각하거나 길게 생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모양 1로 바꿀 수도 있고요. 모양 2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모양으로 바꾸기를 하면 현재 주어져 있는 모양이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고양이가 달리고 있는 듯한 또는 걷고 있는 듯한 모양을 시간적인 순서로 배치를 하게 되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배경도 지금 배경이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배경이 있으면 배경을 바꿀 수도 있고요. 크기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상태로 돌릴 수도 있고,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이 상태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튕길 수도 있고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프라이트가 있을 때 앞뒤로 당기거나 뒤로 밀 때 그런 부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작과 형태 블럭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던 부분들이고요. 오늘은 이제 소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건데, 스프라이트, 기본적으로 스프라이트에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스프라이트가 코드, 모양, 소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모양은 아까 모양 1, 2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모양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스프라이트는 모양과 소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소리가 이게 기본 소리예요. 이 스프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고양이 소리를 내고 있죠.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블럭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하나씩 동작을 지켜보면서 이 블럭들이 어떤 기능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재생하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보면 소리에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소리 블럭에는 스프라이트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소리를 재생할 때,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을 때 이 기본적인 소리는 우리가 또 다른 소리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이즈와 같은 형태의 소리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소리를 우리가 구성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스프라이트의 기본적인 소리는 한두 가지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스프라이트에 장착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소리를 녹음해서 그 스프라이트 소리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소리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없애는 등등
스프라이트가 가진 어떤 기본적인 소리에 관련된 기능들을 이 소리 블락들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락을 할 때 다양한 어떤 기계음들, 다양한 배경음들, 그리고 그 등장 인물들이 내는 어떤 소리들이 같이 표현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죠. 그럴 때 이런 소리들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블락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코딩을 해볼 건데 방금 전에 했었던 요 끝까지 재생하기, 뭐 재생하기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보면서 결과값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둘 다 똑같이 재생이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움직이는 동작들을 한번 이 상태에서 이걸 한번 확인하셨나요? 야옹이 끝까지 재생되고 난 다음에 이 고양이가 움직였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한번 붙여보죠.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를 두고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겠죠. 끝까지 재생하기는 야옹이라고 하는 소리가 끝까지 다 재생되고 난 다음에 이 소리가 끝까지 다 재생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게 끝나고 나서 이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야옹 재생하기는 야옹 출발하고 바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순서가 넘어갑니다.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높낮이를 조정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요걸 빼고 소리의 높낮이를 조정하는 걸 한번 해보나 보고요. 핀만큼 바꾸기. 처음에 이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소리 효과를 한번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야옹 재생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재생하나 그냥 재생하고 바꾸나 어차피 음 높이를 10만큼 바꾸 어떻게든 좀 높은 음으로 바꿔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시키기 위해서는 소리 효과를 지워버려요. 이렇게 소리에 대한 어떤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야옹 끝까지 재생하기 하고 야옹 재생하기를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 모든 소리 끄기를 갖다 붙여보면 이런 차이가 있죠. 100만큼 움직이기를 이미 한번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을 재생을 하면 야옹 하고 소리가 꺼질 거예요. 요건 어떻게 될까요? 예측이 가능하나요? 눌러볼까요? 야옹이 나오기 전에 야 하는데 모든 소리 끄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소리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과 여기서 차이를 확연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움직였던 것과 동일합니다. 야옹하고 움직이는 야옹하면서 움직이는 자, 이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방금 전에 요 예제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했었던 부분, 소리 효과 지우기 했었던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우리가 방금 전에 했었던 그 예제 그대로인데 야옹을 끝까지 재생하면서 효과를 10만큼 바꾸면서 무한 반복을 하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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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해서 음이 높아지면서 끊임없이 높아질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야옹 끝까지 재생하기 대신에 야옹 재생하기로 바꿔보면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겠죠. 이제는 뭐 예측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다 알려버리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어라고 하는 걸 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예제 속에서 제어 쪽에 있는 무한 반복하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마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야옹을 끝까지 재생하고 음 높이를 10만큼 바꾸는 것을 계속 무한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네, 끝까지 야옹이 10만큼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소리 효과를 먼저 지워야 되겠죠, 그죠? 이미 안에 지금 야옹의 높이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죠. 재생하기도 전에 10만큼 계속 높아지는 것이 이렇게 계속 무한 반복을 돌기 때문에 방금 전과 같은 이상한 형태의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시죠.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는 부분을 우리가 코딩을 해볼 건데요. 동작을 통해서 우리는 동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고양이를 동작 블록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소리 블록을 이용해서 우리는 고양이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고양이가 움직이면서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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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움직이는 모양을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고양이가 그럴 일은 없겠으나 다른 어떤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는 부분도 다른 소리를 선택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런 동작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움직이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죠? 이걸 무한 반복을 시키게 되면 자, 이런 형태로 동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크게 움직이고 크게 닿으면 그리고 이런 형태로 코딩을 해요.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코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블락 그룹만 가지고 보통 프로그래밍이 되지는 않습니다. 블락을 쌓다 보면 이렇게 블락별로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각자의 색깔이 막 섞이면서 레고 블락이 쌓이듯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스크래치가 동작하는 기본 방식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는 이 스크래치, 이 스프라이트,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통해서 야옹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는 동작을 했었는데 조금 있으면 이 스프라이트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가 서로 각자의 코드를 가지면서 또 각자가 움직이는 부분들을 이제 또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단일 스프라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스프라이트를 제어하고 움직이고 소리를 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몇 가지 블락을 쌓아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을 확인한 거고요. 조금 있다가 이벤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가 어떤 식으로 섞여서 그들이 동작을 하고 그리고 그 동작들을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다른 소리도 한번 집어넣어서 해볼까요? 지금 우리는 수리에서 야옹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데 뭘 하나 골라볼까요? 피아노를 한번 골라볼까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피아노 소리를 내면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상황에 맞게 소리는 조금 괴기한 느낌이 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방향에 따라서 소리, 동작, 형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벤트 블럭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벤트 블럭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대단히 많이 사용되는 블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어떤 스프라이트와 스프라이트들 간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키를 입력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라 이와 같은 부분들이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벤트에서는 주로 키가 여러분들이 어떤 키를 눌렀을 때 뭘 눌렀을 때 또는 스프라이트가 또 다른 스프라이트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럴 때 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벤트 블럭이 스프라이트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어떤 동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벤트 블럭이 결정을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키보드를 누르거나 아니면 실행 버튼을 누르거나 배경이 바뀌거나 다른 스프라이트 또는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메시지를 받을 때 이럴 때 이벤트 블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우선 여러분들이 자주 썼던 이 부분 실제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만 매번 이걸 누를 수는 없는 안에 동작들이 많이 붙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블럭을 누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버튼 실행 버튼을 눌러서 이게 동작하도록 보통은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블럭 중에 클릭했을 때 초록색 실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를 달아놓게 되면 실행 버튼을 통해서 이러한 동작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스페이스키를 눌렀을 때 그놈을 달아놓으면 때는 이걸 클릭했을 때 요 10만큼 움직이가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아무리 눌러도 동작이 안 됩니다. 네. 스페이스키를 눌렀을 때를 이벤트로 설정하고 그 아래쪽에서 동작이 10만큼 움직이기라고 하는 동작 블럭을 붙여 놓게 되면 스페이스바를 지금 제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위쪽 화살표를 한번 눌러볼까요? 느낌상 오른쪽 화살표죠. 오른쪽 화살표 키가 눌렀을 때 10만큼 움직이기를 하면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는 지금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왼쪽 화살표도 안 움직이고 위쪽 화살표도 안 움직이고 아래쪽 화살표도 안 움직입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인 받는 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뒤쪽의 동작들을 정의를 할 때 이 이벤트 블럭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실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되게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어떤 크기가 음량이 또는 뭐 타이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벤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복잡한 예제를 할 때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가 지금 이제 하나만 있는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제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프라이트를 하나 더 보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스프라이트 각각에 대해서 지금 코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코드가 있다고 해서 이 볼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 그 코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스프라이트는 각각의 스프라이트를 동작시키게 하는 그런 블록들을 계속해서 조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이 볼 스프라이트에게 뭔가의 신호를 줘서 공아 움직여라고 하면 공이 움직여질 수 있을 때, 보통은 동작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죠. 게임 같은 거 할 때.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 얘가 그 메시지 이후에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할 때 쓰는 것들이 또 메시지 신호 보내고 메시지를 받는 이러한 기능들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 신호를 보내는 것과 신호를 보내는데 클릭을 했을 때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근데 메시지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보죠. 공아 움직여라고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이게 잘 안 되네요. 자, 그냥 메시지 1로 그냥 갑시다. 메시지 1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동일한 이름의 메시지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해가 쉽게 가기 위해서 공아 움직여라고 하는 메시지 이름을 달고 싶었는데 지금 입력이 잘 안 되는 관계로 메시지 1이라고 하는 신호를 그대로 보낸다고 칩시다. 메시지 1을 보내고 바로 보내면 뭔가가 표시가 잘 안 나니 뭔가 말을 하는 거죠. 입력이 안 되네요. 이거 찍어보겠습니다. 고양이에서 클릭하고 메시지를 보낸다. 이제 되네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공아 움직여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면 이 공은 이 신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신호를 받으면 움직이면 되죠.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뭔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약간의 텀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공아 움직여봐 라고 2초 동안 말하고 신호를 그러면 2초 후에 이 볼 스프라이트는 신호를 받을 거고요. 움직여 주면 되죠. 이만큼 움직이고 이것도 뭐 한 50. 이게 이렇게만 돼.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0만큼 움직이고 1초 정도 치워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지금 현재 이 볼 스프라이트에 대해서 100만큼 움직이고 1초 기다리기를 하게 되면 100만큼 움직이고 1초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클릭을 하면 공아 움직여봐라고 하는 말을 2초 동안 할 거고요. 고양이가 공아 움직여봐라고 하는 말을 2초 동안 할 거고 공아 움직여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보내게 되면 공은 그 신호를 받고 100만큼 움직이고 1초 기다렸다가 100만큼 움직이고 1초 기다렸다가 100만큼 움직이고 1초 기다리고 이 동작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동작들이 이 버튼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죠. 한번 눌러볼까요? 자, 2초 동안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공 움직여봐. 2초 후에 신호를 받아온 공이 100씩 이렇게 3번 정도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와 이 스프라이트 간에 서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이런 방식을 쓰게 되는 거죠. 이벤트 방식을. 그러면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와 신호 보내기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신호를 보내고 한번 모양이도 한번 움직여보죠. 동일하게 고양이가 공화 움직여봐를 2초 동안 말할 거고요. 공화 움직여 신호를 공에게 보낼 거예요. 그리고 100만큼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공화 움직여 신호를 받았던 이 공이 100만큼 움직이면서 1초 동안 기다리는 동작을 3번 하게 되겠죠. 근데 신호를 보내고 기다리는 것과 신호를 보내는 것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를 보내고 바로 움직였죠. 그리고 이 공을 공대로 따라서 계속 자기 혼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보면 신호를 보내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2초 동안 기다렸다가 신호 보내고 바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공은 자기 혼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공아 움직여 라고 말하고 공이 다 움직이고 난 이후에 100만큼 움직입니다. 결과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는 이 신호를 받은 쪽에서 코드를 다 수행하고 난 이후에 그걸 다시 받아서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인터랙션, 서로 상호작용들을 이런 이벤트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없이 많은 이런 이벤트들을 날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벤트를 날리고 받고 주고받는 동작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구성하면 아주 그럴싸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벤트 블록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작, 형태, 소리, 이벤트 4가지를 배웠는데 이 정도만 섞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뒤쪽에 있는 제어, 반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만들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블록들을 쓰게 되겠지만 다음 시간에 그 부분까지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손쉽게 간단하지만 프로그램적 느낌이 나는 어떤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그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리 블록과 이벤트 블록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한번 소리 블록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벤트 블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복기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복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